상상해보세요. 마침내 힘들게 얻은 바위 좌석에 자리를 잡고 몇 주 동안 기대했던 경험을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축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려고 할 때 승무원이 거의 사과하는 듯한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꿔주세요. 라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린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게 물류, 정책 또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훨씬 더 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녀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누가 요청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걸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골적인 차별의 순간이 어떻게 해서 팀 전체가 해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 책임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저는 예린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그저 누구나가 아닙니다. 예린은 스스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기업 임원으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이 여행은 예린에게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하였습니다. 숨을 쉬고, 성찰하고, 그녀의 노고의 결실을 즐기는 순간이었습니다. VIP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과시하거나 사치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헌신, 늦은 밤, 그리고 수많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지불한 대가를 원했습니다. 예린이 그날 아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깔끔한 옷차림과 침착한 태도는 그녀가 터미널을 걸어가는 동안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보안을 통과하고 VIP 라운지에 체크인한 후 잠시 동안 잘 준비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옳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말입니다. 예린의 좌석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넓고 편안하며 조용한 VIP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짐을 챙기고 안전벨트를 매고 앞으로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무원이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어조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좌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린은 뭔가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티켓을 2번 확인하고 마치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듯 들어올렸습니다. 여기가 제 좌석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승무원은 잠시 주저했지만 그녀의 정중한 미소는 흔들렸다. 문제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짤막하게 들렸다. 그냥 이 좌석이 필요한 승객이 한 명 더 있어서요. 예린은 잠깐 그 요청이 타당한지 고려했다. 아마도 승객에게 정당한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장애, 건강 상태, 또는 긴급한 일.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자 진실이 보였다.
이미 근처에서 맴돌던 다른 승객은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었다. 그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백인 남성이었고 방을 질식시킬 정도로 과한 자격. 의식을 풍겼다. 이건 필요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건 특권에 대한 것이었다. 예린의 맥박이 빨라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 좌석은 제가 샀어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승무원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다. 정중한 겉모습은 사라지고 좌절로 바뀌었다.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이제 날카로웠다. 그냥 좌석일 뿐이야. 예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냥 좌석이 아니야.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돈을 내고 산 좌석이야. 내가 옮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 기내의 긴장감이 확연히 느껴졌다. 다른 승객들도 그 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군중 속에서 웅얼거림이 퍼져나갔다. 어떤 얼굴들은 동정하는 듯 예린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켰고 어느 편도 들기를 꺼렸다. 그리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낸 듯 보였다. 상황이 아니라 예린 자신을 향해 마치 그녀가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처럼 예린에게 이 순간은 좌석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품위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밀려날 만큼 열심히 일하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의 무게가 예린을 짓누르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부류를 처음 마주한 것이 아니었고 아마도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결의는 매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금 그녀가 굴복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승무원에게, 지켜보고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 뒤를 이은 것은 일련의 사건, 이 항공사를 뿌리째 흔드는 일련의 행동을 촉발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린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차별 행위가 어떻게 전체 회사팀의 책임을 묻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몇 가지 반전과 전환을 겪을 테니까요. 승무원이 확고한 태도로 요구하자 예린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격화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내주고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큰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린에게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남을 거예요. 승무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그녀는 다시 말을 시작했는데 어조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편의 문제입니다. 다른 승객이 좌석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그냥 제가 한 것처럼요. 예린이 말을 가로채며 그녀를 대신해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편의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구매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VIP 구역의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무게감이 있었다. 이제 긴장감이 여러 승객의 주의를 끌었다. 통로 건너편에 앉은 중년 여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가 옳아요. 그 여성이 조용히 말하며 승무원에게 말했다.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웅성거림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앉은 승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일부는 예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짜증스러운 시선을 항공사가 아니라 예린에게 던졌다. 저도 티켓 값을 냈는데 이 모든 일 때문에 우리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몇 줄 뒤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예린은 통로 건너편에 앉은 여성의 지지에 감사했지만 승무원은 굴하지 않는 듯했다. 저희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예린의 마음이 바뀔 것처럼 반복했다. 다른 승객은 매우 긴밀한 연결편을 타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예린이 반박했다. 사실 환승편의 여유 공간과 편안함이 필요해서 이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죄송하지만 제 필요도 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다른 승객, 즉 정장을 입은 백인 남성이 끼어들기로 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자격의식이 넘쳐났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예린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냥 좌석일 뿐이에요. 넌 무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린이 그를 향해 돌아섰고 침착한 태도는 변함없었다. 내가 이 좌석을 냈어요. 당신도 당신 좌석을 냈듯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좌석일 뿐이라면 당신에게 배정된 좌석을 타지 왜 안 타요? 그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예린 뒤에 앉은 다른 승객, 즉 젊은 남자가 끼어들자 멈췄다. 그녀의 말이 맞아요.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VIP 좌석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내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돌아서서 젊은 남자를 노려보았고 그는 손을 들어 항복하는 척했지만 살짝 웃었다. 예린은 더 많은 승객들이 서로 중얼거리기 시작하면서 객실 전체에 긴장감이 퍼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동의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장면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녀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승무원은 뒤로 물러나 비행기 앞쪽을 가리켰다. 곧 돌아올게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 걸어갔다. 잠시 예린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다. 그러나 몇몇은 정장을 입은 남자 편을 들었고 그들의 표정은 짜증과 불만이 뒤섞였다. 예린은 그들의 중얼거림을 조각조각 들었다. 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지? 한 여성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속삭였다. 예린은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다. 그냥 포기하고 불편함을 없애고 싶은 충동이 강했지만 그녀는 저항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에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받을 만한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았던가니 기대받았던 모든 시간을 생각했다. 오늘은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아니야. 대담했어. 통로 건너편에 앉은 여성이 말하며 예린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승리감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피곤했다.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자신이 얻은 공간에서 존재할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데 지쳤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단호했다. 이것은 단지 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서 덜 대우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승무원이 돌아왔을 때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중년의 삭발한 태도를 가진 감독관이 바로 뒤따랐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예린에게 다가가면서 그의 눈에서 짜증이 난 것을 가리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인. 그가 말을 시작했다. 혼란이 있었던 건 알겠습니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봅시다. 혼란은 없습니다. 예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이 좌석을 샀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감독관의 미소가 굳어졌고 그의 어조는 더욱 침착해졌지만 여전히 거만했다. 당신의 관점은 이해하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승객은 특정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가 제 우선순위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예린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감독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협조를 거부하면 보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계속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사실 저는 그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가 지불한 좌석을 양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 말은 감독관을 당황하게 한 듯했다. 그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승무원을 쳐다보았다.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이제 좌절감이 어렸다. 저희는 그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할 뿐 당신은 제 비용으로 그를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군요. 예린이 정장을 입은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게 항공사의 정책이라면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기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두 줄 뒤에 있는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어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냥 그녀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버리면 돼. 또 다른 목소리가 더 크고 날카로워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터무니없어. 이 항공사는 부끄러워해야 해. 이 말은 VIP 구역 앞쪽에 앉은 한 노인 여성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승객이 박수를 보냈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 중얼거렸습니다. 감독관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장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앉아 계세요. 그가 걸어가자 예린은 숨을 내쉬며 좌석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아드레날린이 몸속으로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이나 불확실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 일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예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쳐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기내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경험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고 모든 단어와 몸짓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제 행동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하선 후, 예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터미널에서 조용한 구석을 찾아 가방을 그녀 옆에 주차하고 항공사의 기업 고객 서비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기 음악이 귀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중했고 신중했습니다. 이것은 좌절을 표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담당자가 초연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항공편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차별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고 감독 직책에 있는 사람과 통화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고 쾌활한 어조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죄송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린은 사건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사실을 강조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모호함을 허용하지 않고 유료 바이브 좌석을 비우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다른 승객의 권리,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을 때 보안이 개입할 것이라는 위협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 차별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점점 더 일반적이 되었다. 당신의 좌절을 이해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문제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린이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회사 사무실에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분명히 해두죠. 답장이 없다면 망설임 없이 이걸 공개할 거예요. 그녀의 어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담당자는 즉시 상위에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린은 이를 운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전화를 열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릴 게시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단 한 개의 바이럴 게시물이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의 예린은 소셜미디어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성했다. 그녀는 항공편 번호, 직원의 행동, 다른 승객의 권리 등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그녀는 사실적인 어조를 유지했지만 변명 없이 단호했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진술로 끝맺었다. 이게 흑인 여행객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 돈을 낸 공간에서도요. 이제 그만이에요. 몇 시간 만에 그녀의 게시물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녀를 대신하여 분노를 표출한 사람들로부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여행객들로부터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한 남자가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한 가족이 오류로 인해 좌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법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홍수문이 열렸습니다. 아침까지 예린의 이야기는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샵사인 플라잉 왈블랙과 샵사인 트래블링 왈블랙이 플랫폼 전반에서 트렌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옹호 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메시지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예린의 편지함은 지원 메시지, 언론 문의,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항공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맹세하는 다른 사람들의 스크린샷으로 넘쳐났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항공사의 공식 계정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책임을 요구하는 게시물에는 예린의 바이럴 스토리 스크린샷이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혹평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 돈을 내고 예약한 좌석에 앉을 수조차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잘하세요.
밈이 다음과 같은 캡션과 함께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 정책, VIP 매우 위협적인 승객, 흑인인 경우.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고 오늘 인종차별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대화에 참여하여 항공사를 태그하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하는 영상은 수백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언론사가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은 VIP 좌석 사건 이후 항공사가 인종차별 혐의에 직면해서 흑인 여행객이 차별에 맞서 입장을 표명까지 다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자 예린은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한 기자에게 이건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산업에서 매일 마주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TV 세그먼트는 예린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토론했고, 패널리스트들은 여행 및 고객 서비스에서의 체계적인 인종차별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옹호 단체들은 보이콧을 촉구했고, 항공사가 공식 사과를 요구한 대중청원은 며칠 만에 수만 개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한편, 항공사의 경영진은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격정적인 이메일과 회의가 회사 사무실을 삼켰습니다. 홍보 전문가들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초기 대응은 불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예린은 항공사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조는 방어적이었고, 문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귀하의 경험에 대해 듣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승객에게 최대한의 존중과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하고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엉성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이메일을 빠르게 분석하여 책임감과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피해 통제입니다. 와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미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와 같은 댓글이 항공사 페이지에 넘쳐났습니다. 항공사가 상황을 달래려는 시도는 엄청나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팀은 모든 직원에게 포괄적인 검토와 강화된 민감성 교육을 약속하는 후속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커지는 분노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구체적인 조치, 즉 배상, 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 내의 체계적 문제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던 CEO가 결국 짧은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이러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대응에 구체적인 단계가 없다는 점을 재빨리 지적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 댓글로는 썼다. 항공사 본사의 이사회실은 그 어느 때보다 답답했다. 보통 깔끔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분기별 이익을 논의하는 회의 테이블은 이제 격렬한 토론의 중심이 되었다. 거대한 화면에는 샵사인 리포엄 더 에어라인즈, 샵사인 플라잉 아일 블랙, 샵사인 어카운터빌러티 나우라는 트렌드 해시태그가 표시되었다. 몇 초마다 회사의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알림이 핑을 쳤고 그때마다 위기가 증폭되었다. 이건 통제 불능이 되어가고 있어요. 최고운영 책임자가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CEO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입을 꽉 다물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는 피해를 통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리는 그들의 피해 통제에 관심이 없었다. 이 임원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그녀는 이미 세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개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차별 문화를 해체하고 진정한 변화의 선례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항공사의 내부 조사는 일반적인 기업 플레이북인 면접, 서류 작업, 피해 평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사부 직원은 사건에 연루된 승무원 맞은편에 앉았는데 승무원의 방어적인 태도가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독관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하지만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색인종 승객에 대한 그녀의 행동에 대한 불만은 이전에도 제기되었지만 각각 모호한 정당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승객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해고가 없을 것입니다. 조사가 너무 심했습니다. 한편 감독관은 사건에 대한 버전에서 단호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말했다. 그들의 어조는 짤막했다. 그녀는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승객 한 명 때문에 비행기를 전부 지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의 증언이 편애와 편견의 그림을 그리자 그들의 투쟁적인 자세는 금세 풀렸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익명을 요구한 승무원 한 명이 시인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대중의 분노는 커질 뿐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홍수처럼 쏟아졌다. 한 흑인 아버지는 1등석 티켓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유했다. 한 젊은 여성은 문영상의 이유로 지정된 좌석에서 옮겨졌는데 새로운 좌석이 이중으로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도시의 공항에서 집회가 조직되었다. 시위대는 하늘에는 인종차별이 있을 자리가 없다과 좌석에 줄이 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옹호 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산업 전반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건 그저 나쁜 사과 하나가 아닙니다. 시민권 단체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문제이고 과수원 전체가 조사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예린에게 지지의 물결은 압도적이었지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관점을 원하는 다른 산업의 언론인, 운동가, 심지어 기업 리더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이야기를 밀어붙일 기회였습니다. 저는 삶을 망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라이브 스트리밍 패널 토론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예리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사의 초기 약속인 조사, 정지, 모호한 정책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조사의 투명성과 항공사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예린과 대중의 압력에 항공사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관련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 정책도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신속했습니다. 승무원과 감독관이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 CEO는 회사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우리는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운영의 모든 측면에 우리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의무적 편견 교육, 수화물 취급자부터 고위 임원까지 모든 직원이 매년 민감성 및 차별 금지 교육을 받습니다. 독립감독위원회, 제3자위원회가 차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여 공정성과 책임을 보장합니다. 승객 권리 헌장,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불만 사항에 대한 명확한 에스컬레이션 절차가 있습니다. 예리는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좋은. 이것은 진전입니다. 예리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해결책이 아닙니다. 항공사의 변화는 업계 전반에 걸쳐 더 광범위한 움직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쟁 항공사는 대중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옹호 단체는 모든 항공사에서 차별 금지 정책을 표준화하기 위한 연방 규정을 추진했습니다. 의회는 예린이 증언하도록 초대하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증언에서 "이것은 단순히 비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엄성과 존중이 사치가 아닌 권리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청문회장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예린의 이야기는 기업 윤리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이자 소외된 커뮤니티를 위한 결집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업계 전반의 고용주는 채용 및 교육에서 고객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자체 관행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 예린은 전국 리더십 컨퍼런스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가 연단에 오르자 박수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자체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전체 시스템을 바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동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여파는 항공사의 실패 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끈기, 연대,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적 목소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린에게 그 해결책은 개인적인 정당화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비슷한 불의에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몇 달 동안 항공사는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눈에 띄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도자료는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편견 인식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에서의 갈등 해결 및 공감도 다루었습니다. 이 세션의 비디오는 직원들이 그룹 토론, 롤플레잉 시나리오에 참여하고 자신의 편견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소셜미디어의 교육 세션에서 셀카를 공유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해야 했던 일입니다." 새로 구성된 독립감독위원회는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분기 말에 위원회는 이전에 기각된 차별사건 17건을 재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린처럼 정책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주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승객도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내 말이 들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도 내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공사는 또한 소외 계층의 야심찬 항공 전문가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라는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범 행사에서는 젊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직면했던 장벽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항공사에 있어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직원들이 승객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칭찬을 받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남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속적인 책임감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린 자신도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진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예린에게 그 해결책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고무적이었지만 그 여정의 감정적 피해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헤드라인과 해시태그가 사라지면 그녀는 종종 일어난 일의 무게를 되새겼습니다. 비용이 너무 개인적일 때 진전을 축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시간에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해준다면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예린은 반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민권 단체와 협력하여 개인이 차별을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태그라인인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워크숍, 다운로드 가능한 가이드, 심지어 사건을 기록하는 앱조차도 힘을 실어주는 도구가 되어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옹호 활동은 글쓰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린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여행 및 그 외 분야의 체계적 불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탐구와 혼합하여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시팅 어레인지먼츠, How to Fight for the Space You Deserve는 솔직한 스토리텔링과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칭찬을 받으며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항공사를 훨씬 넘어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이 부문은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불의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는 새로운 이해에 따라 정책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항공사에 대한 경종일 뿐만 아니라 패널 토론에서 기업 윤리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정책이 형평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실패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종적 편견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되었고, 전문가들은 일선 근로자의 교육 방법부터 포용적 문화를 육성하는 데 있어 기업 리더십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옹호 단체는 더 광범위한 변화를 추진할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에쿼티 인 서비스와 같은 캠페인이 인기를 얻어 모든 고객 대상 산업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표준을 옹호했습니다. 대중의 증언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났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소외된 목소리가 연대와 힘을 찾은 가상 타운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게시물 중 하나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린의 이야기는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의회조차도 주목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업이 차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예린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편견 관련 사건의 의무적 보고와 차별 금지 정책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예린 자신도 상원 청문회에 증언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위원회에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엄성과 존중이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의 이야기 이상이 되었습니다. 역경에 맞서 굳건히 서는 힘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상 유지에 도전하려는 그녀의 용기는 단순히 변화를 촉발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고무시켰습니다. 시민권 정상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동안 예린은 다음과 같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전진은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린에게 그 여정은 박수나 찬사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예린은 사무실에 앉아 캠페인의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자부심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10,000건 이상의 사건이 보고되었고 수천 건이 워크숍을 통해 교육을 받았으며 여러 대기업이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낯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감사 메시지처럼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한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남았고 처음에 왜 싸우기로 선택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예린의 입장은 비행기 좌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존엄성을 되찾고 책임을 요구하고 용기와 끈기가 만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린의 이야기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외되거나 간과되거나 침묵을 당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할 용기를 찾고 사람들이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뭉칠 때 오는 힘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이 반성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의를 목격하고 침묵을 지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이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우리의 침묵이 해를 계속 끼쳤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린의 입장은 변화는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개인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체계적 차별을 뒷받침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세요.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직을 지원하세요. 직장, 지역 사회 또는 개인적 상호작용에서든 목소리를 내세요. 공정성을 향한 모든 단계가 차이를 만듭니다. 예린의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공유해보세요. 대화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인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캠페인인 Your Voice, Your Power를 팔로우하고 편견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제공하는 도구를 살펴보세요. 이것은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불의는 고립되어 번성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에 의존합니다. 불의에 도전할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파장 효과를 만듭니다.
예린이 종종 말했듯이 용기는 전염됩니다. 그 비행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고, 말하고, 서기로 선택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끈기의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변화는 쉽지 않으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소리가 중요하고, 모든 행동이 중요하며, 모든 입장은 공정성과 존중이 특권이 아닌 주어진 것으로 우리를 세상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